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은 40대 여성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의 결과가 결국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 말이 오랫동안 쓰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 역시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인과응보 사건이랍니다. 헌신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대했던 이가 결국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전 20살부터 공장에 다니다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게 되었죠. 애정을 갖고 열심히 운영했고 그 덕에 단골 손님들도 제법 많이 늘어났어요. 치킨집을 연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전 제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숙 씨, 오늘은 제가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군청 공무원인데 아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잘했죠? 어머, 성배 씨,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오늘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아유, 아닙니다. 예숙 씨 이렇게 행복한 얼굴 보는 게 제 서비스예요. 그나저나 오늘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시면 치킨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완전 일당백 인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 고급 인력으로 쓰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이래봬도 일 하나는 척척 잘합니다. 보실래요? 그때 처음 만났던 남편은 수더분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친한 손님들과 방문을 하더니 나중엔 지인들도 계속 데리고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어릴 때 고향 동네에서 나고 자라 볼링장까지 운영한 토박이었고 시댁 또한 오랫동안 지역에서 돼지 농장을 크게 하면서 지역 유지나 다름없었던 집이었죠. 같은 지역에서 자랐는데 저는 전혀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선 이게 운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숙 씨, 저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성배 씨랑 저랑 5살 차이 나고 거기다가 학교도 달랐잖아요. 그래요? 전 예숙 씨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거 좀 서운한데요. 정말요? 어떻게 절 예전부터 아신 거예요? 어머님 미용실 하시잖아요. 저기 읍내 번화가에서 미용실 오래 하셨죠? 예전에 한번 갔다가 예숙 씨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예인 저리 가라던데요? 농담하지 마세요. 진짜요. 제 눈엔 예숙 씨가 어느 연예인보다 훨씬 더 예뻤는데요. 치킨집 오픈한 거 보고 얼마나 놀랬는데요. 저희 이 정도면 인연 아닌가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연애라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시댁에서 절 좋아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은 지역 유지이기도 했으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시부가 한 얘기에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하니? 둘이서 마련할 수 있는 거니? 아버지 그냥 읍내 근처에 방 하나 알아보려고요. 아직 집 마련할 여력은 안 되고. 남자가 그래도 집 하나 해야지. 요즘 읍내 집값이 얼마나 되나? 한 2억 정도면 괜찮은 집 마련할 수 있나? 네? 아버지 저희 집 해주시려고요? 그래, 내가 신혼집은 얻어주마. 너나 며느리나 읍내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읍내에 집 얻는 게 좋겠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그래, 난 뭐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만 잘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유, 당신도 참 정확히 얘기해야 얘가 알아듣죠.
그러니까 네 시부가 하는 얘긴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야. 아들 손주 낳아서 대 이어달라는 거니까 며느리 돌이 잘하거라. 시부는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시모가 한 얘기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땐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 생각해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게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서 열심히 전 치킨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결혼하고서도 저와 남편은 한 번의 다툼 없이 항상 행복했어요. 특히 시부는 저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평소에 크게 표현을 하지 않았던 시부가 그날 처음으로 절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날 저는 시부의 행동에 감동을 했죠. 여기 내 며느리 예쁘지? 얼마나 부지런하고 싹싹한지 혼자서 돈 벌어서 치킨집도 열고 대단해. 난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윤씨네 딱 맞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먼. 그동안 우리 윤씨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간 판사며 교사며 선자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다 거절하더니만 결혼한다고 하기에 다들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가 궁금했는데 역시나 윤씨 집안 며느리 닿구만. 그치? 판사고 교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며느리처럼 똑똑하고 싹싹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지. 안 그래? 시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평생을 돼지 농장을 일구며 가난했던 시댁을 일으켜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하루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항상 일을 시작하셨고 한 번도 일을 거른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동의 가치를 무엇보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모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의 발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뭐든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들사랑 엄마였죠. 한 번은 시모의 이런 아들사랑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날도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생신날 제가 호텔 뷔페에서 모실게요. 어머님 저번에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달 매출이 잘 나와서 이번 생신날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어머, 가게가 그렇게 잘 됐니? 하긴 우리 아들이 거기 얼마나 소개하고 다니는데 잘 돼야지. 우리 아들 인복이 어찌나 많은지 네가 그 덕을 받는구나. 그런가요? 그치.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네 가게가 그렇게 잘 되겠어?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연애할 때부터 잘 됐지? 그거 다 우리 아들 인복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네가 남자를 잘 만났지. 땡 잡았다 너. 시모의 아들사랑이 부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크게 탈은 없었으니 이대로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행복은 정말 끝이 없었는지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축복을 받게 되었죠. 바로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지만 시댁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아이고 세상에, 이거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되겠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장하다, 장해. 아버님, 지금 10주 정도 됐는데 제가 아직 입덧이 심해서요. 다음 주에 가족 나들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아직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유, 나들이가 뭐 대수냐? 우리 손줄 뵀다는데 넌 신경 쓰지 말거라. 그깟 나들이 나중에 우리 손주 낳고 나서 가면 되니까. 경사네, 경사야. 며느라, 네가 아주 큰일을 했다. 큰일을 했어. 참 이 양반, 애 낳고 나면 더 난리겠네 아주 그냥. 뭐 어쨌든 축하한다. 올해 넘기면 난 너 데리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임신했다니 다행이구나. 몸 관리 잘하렴. 입덧도 축복이다 생각하고 견뎌야 하는 거야. 시부는 정말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시모 또한 좋아하셨지만 시모의 말 속엔 뭔가 뼈가 있는 듯 했죠.
그 실체를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저에겐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고 나서 정기검진을 가게 됐는데 태아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시댁에 이 소식을 전했던 날이었죠.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거라. 네 잘못이 아니야. 뭐 우리야 그저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 기뻐한 거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너지. 몸은 괜찮니? 병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 않니?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저 연이 아니었던 게야. 아버님, 저번 검진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아버님이 정말 바라셨던 일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걱정했거든요.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니까 죄송해할 필요도 없고 몸 관리 잘하거라.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못이 아니라니 무슨. 네가 몸 관리 잘못했겠지. 아니 잘 크던 애가 왜 갑자기 심장이 멈춰? 네가 뭐 한 거 아니니?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병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아니 멀쩡하게 잘 크던 애가 갑자기 심장이 멈춘다는 게 말이나 돼요?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솔직히 병원에서도 이유가 있어도 산모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만 낳더니만. 이 사람이 정말 유산하고 힘들 며느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이 헛소리 할 거면 저리로 가. 누구보다 행복해하셨던 시부는 오히려 절 달래주셨고 시모는 유산이 제 탓이라며 절 탓하셨어요. 시모의 말은 저에게 가시가 되어 제 마음을 꼭꼭 찔렀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절 달래주느라 바빴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전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엄마도 속상하셔서 그런 말 하셨던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 몸도 안 좋을 텐데 며칠 푹 쉬어. 가게 일은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신 게 아직도 가슴에 콕 박혀서 자꾸만 맴돌아.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내 탓인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원래 초기 유산은 흔한 일이래. 죄책감 갖지 마. 몸 회복하고 다시 임신 준비하면 되지. 자꾸 생각하면 슬프기만 하다고.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이겨내자. 알았지? 그때 당시 남편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바라고 바랬던 임신이었을 텐데 절 달래주는 모습을 보고 전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 사람과 평생을 믿고 함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유산을 하고서 몸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가게 됐던 날, 시모는 절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시부는 누구보다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에 올라간 음식을 보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게 말이다. 몸조리할 땐 따뜻한 걸 많이 먹어줘야 좋다더구나. 어제부터 푹 고아서 만들긴 했는데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버님, 이거 아버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내가 어제 손질해가지고 푹 고았다.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집에 갈 때 가지고 가거라. 무엇보다 네가 몸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임신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즘은 애 안 낳고도 둘이서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더구나. 어머,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당연히 며느리 들어왔으면 애 낳아야지. 또 그 속에 없는 말 하고 그러네. 됐어. 며느리한테 부담 주지 말어 당신도.
앞으로 내 앞에서 임신을 해라 마라 꺼내지도 말고. 시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쏟으며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다 비워냈어요. 시부는 그동안 제가 임신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을까 걱정을 하셨죠. 그런 시부의 따뜻한 마음에 전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불행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이 지났을 때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시모는 저에게 경악스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쁘니? 잠깐 얘기할 수 있지? 네, 근데 무슨 일로? 너 저번에 집에 왔을 때 치킨집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니? 그거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아이 가지려고 병원 다녀볼 생각인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치킨집이 많이 생겨서 다른 거 해보려고요. 그럼 아이 가지려고 병원 다니려고 여기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 시부가 손주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참, 너도 집 받아놓고서 입 싹 닫는 거야? 어째 이 집엔 나만큼 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자, 이거 바꿔라. 앞으로 저녁마다 이거 입어. 어머님, 이게 뭔데요? 네 신우들 옷이야. 네 시누이들 애순풍순풍 잘 나온 거 알지? 그 기운이라도 받아야지. 병원도 안 다니겠다. 노력도 안 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올해 손주복이 긁는 것 같아서 나라도 노력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거 꼭 입어야 한다. 알았지? 어머님,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걸 어떻게 입어요? 넌 내가 네 생각해줘도 불만이냐? 참말하지 말고 입어. 그래야 애가 생기지. 시모는 다둥이 신우들의 옷을 가지고 와 저에게 입으라며 강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입은 티셔츠들이라 다 해지고 입지도 못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으라면서 챙겨온 거였어요. 남편이 이 사실 알고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 난리를 피웠는데 시모의 태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 도대체 이런 걸 왜 가져다 주는 거야? 버려도 주워다 입지 않을 옷을 굳이 가져다가 입으라고 강요하는 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나 창피하게 할 거야? 아니, 난 며느리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저번에 아이 갖고 싶다고 했잖니. 난 좋은 마음에 이런 거라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아들아, 엄마가 니들 나쁘라고 그러겠니?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 엄마가 정말 속상하다. 며느라, 그렇게 불쾌했으면 그날 싫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네가 싫다는 말 한마디 안 하게 난 괜찮은 줄 알고 그런 거잖아.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오해였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전 시모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그 뒤로 시모는 다시 절 찾으셨어요. 그날의 일을 꺼내면서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전 기가 찰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넌 무슨 그런 일 가지고 남편한테 쪼로로 이르고 그러는 거니? 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움받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어머님, 저 그때 안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으라고 하면 입어야지. 내가 너 임신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임신하라고 그러는 거잖니? 너 결혼할 때 내가 한 말 잊었어?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하라고 했지? 어머님, 며느리 도리라뇨. 그럼 남편한테 제발 검사라도 받으라고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애가 왜 검사를 받아?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밭이 좋으면 저절로 애가 생길 텐데 네 밭이 안 좋은 거 생각도 안 하니? 시모의 말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저를 약 올리던 사람은 또 있었거든요. 바로 다둥이 엄마들인 신우들이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결혼을 해 2명의 아이를 낳았고
막내 신우도 3명을 낳았어요. 시모도 절 들들 볶으며 임신을 얘기했지만 신우들도 만만치 않았죠. 신우들이 가끔씩 시댁에 올 때마다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어요. 새언니, 그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하체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가? 언니 옷 좀 편한 걸로 입어요. 내가 봐도 답답하네 정말. 그니까 말이야, 옳게. 애 생기려면 평상시에도 신경 써서 하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꽉 끼는 청바지 입고 다니면 순환이 어디 잘 되겠어? 그리고 커피를 무슨 그렇게 마시는 거야? 카페인이 안 좋은 거 몰라? 안 그래도 저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제발 저희 남편 좀 병원에 가보라고 해주세요. 뭐? 아니 성배가 왜? 우리 보면 모르겠어? 성배는 별 이상 없어. 솔직히 남자가 아무리 이상이 있어도 여자가 건강하면 임신 금방 하던데? 맞아요 언니. 우리도 애 이렇게 잘 만났는데 오빠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걸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한데? 설마 언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 문제인데 오빠한테 돌리는 거 아닌가? 뭐라고요? 뭐 검사 결과라도 보여줘야 돼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화낼 필요까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핏줄인 우리도 별 이상 없이 애만 잘 낳고 있는데 오빠가 이상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우들은 본인들이 아이를 잘 낳았으니 남편에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단정지었죠.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 족족 꼬투리를 잡으며 괴롭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신우가 셋째를 낳았을 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출산을 해서 축하해주고자 잔뜩 선물을 사들고 갔는데 시모의 말은 절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이해봐라. 네 신우는 이렇게 애도 잘 낳는데 넌 아직도 그게 뭐니? 애 엄마가 아니니까 선물도 요런 것만 사오는 것 좀 봐. 죄다 비싸기만 하고 쓸데없는 것만 사왔네 참. 아이 엄마 됐어. 언니가 뭐 알아서 사왔겠어?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사왔겠지 뭐. 언니 뭐 억하심정으로 온 거 아니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저처럼 아이 잘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뱃속에서 잘 못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예요.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이해. 네 신우가 너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듣니? 참 무슨 말도 못하겠어. 사실 신우들이나 시부모님은 자주 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죠. 유산하고서 처음엔 절 많이 걱정해주고 위해주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검사를 받아봤는데 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내보니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뭐? 나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게 말이 돼? 난 별 이상 없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굳이 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래도 한 번은 받아보는 게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선 나한텐 별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야. 별 이상 없는 사람이 유산을 해? 그 병원 이상한 곳 아니야? 당신이랑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당신 노력도 안 하잖아. 저번에 엄마가 주신 한약은 먹었어? 그게 나한테 안 맞아서 그거 먹을 때마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가렵고 내가 가서 처방받은 것도 아닌데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 그것 봐. 당신은 노력조차 안 하면서 내 핑계 대고 싶은 거 아니야? 당신 생리통도 심하고 생리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슨 별 문제가 없대. 거기 돌팔이 같으니까 병원 옮겨서 검사해봐. 무조건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너무나 완강했어요. 사실 남편과의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고 남편이 미안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태도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 어제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기억은 나? 아이, 원래 술 마시면 그렇게 마실 때도 있는 거야. 왜? 내가 뭐 실수했어? 당신 어제 문도 못 열고 집 앞에서 자고 있었던 건 알아? 복도에서 그렇게 코 골면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뭐 매번 그래? 어젠 기분도 좋고 축하할 일도 있어서 그런 거지. 누가 보면 매일 그러는 줄 알겠어. 다음엔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요즘 날도 추워지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큰일 안 나. 내가 여기 몇 년을 살았는데 나한텐 큰일이 날 수가 없어. 술에 취해 집에도 제대로 못 올 정도로 마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한 번은 남편이 일손을 도와주러 시부모님 돼지 농장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어찌된 일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적반하장의 남편의 태도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 지금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어제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일 끝나고 집에 온다고 했잖아. 일이 끝났으면 적어도 연락은 해야지. 뭐 한 거야 대체? 아이, 일하다가 직원들이랑 한잔하다 보니까. 뭐? 당신도 술 마신 거야? 내가 제발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했지. 어떻게 술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외박도 한두 번이지.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마셨나? 일하는 직원들과 같이 마신 거잖아. 일 끝나고 한잔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매일 이래? 매일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거야? 술 마시러 나갈 때마다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치잖아.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어?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그럼 부모님 혼자 힘들게 돼지 농장 하는데 아들로서 도움도 못 드려? 직원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하려고 그래서 한잔한 거야. 남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절제를 못했고 그걸로 저와 자주 다투곤 했어요. 점점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점점 지쳐만 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의 모진말에 전 참지 못해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의 태도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줬어요. 당신 엄마한테 연락 왜 안 해? 엄마가 요즘 당신 연락도 없고 피하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셔. 내일 낮에 연락 한번 드려. 솔직히 나 어머님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아. 연락하면 내내 임신 얘기만 하시고 매번 내 탓이라고만 하시는데 연락해서 뭐해. 엄마가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지. 사실 난 당신이 그렇게 당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뭐? 내가 당당하지 못할 건 뭐야? 좀 그렇잖아. 임신해서 유산하고 나서 그 뒤로 아이도 안 생기고 임신했다는 건 나한테 이상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유산됐다는 건 솔직히 내 문제보단 당신 문제잖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것 봐. 당신은 인정을 안 해. 누가 봐도 그렇다 싶은 얘기도 당신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됐다.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랑 살면 며느리 돌인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상처받는다 얘기를 하고 또 해도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돌일 운운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한참을 주저하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전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 당신도 지긋지긋하잖아. 나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하고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노력하자고 했잖아. 병원도 다니고. 요즘 난임병원 잘 돼 있대. 나만 갈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가야 돼. 아니, 내가 보기엔 우리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지쳐. 당신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당신도 힘들잖아. 난 솔직히 지금 아이도 없고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전 남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뜬금없는 통보였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전 며칠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혼 통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잠들었더라고요. 충전시켜주려고 핸드폰을 잡았더니 그때 갑자기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얼른 일어나봐. 이게 뭐야? 어머님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야? 뭐?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했냐고? 그걸 어머님이 왜 아시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남의 핸드폰을 봐. 그리고 엄마가 좀 알 수도 있지. 그게 뭐? 내가 확인 안 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이혼하자고 말하라고 한 거잖아. 좋은 선자리 들어왔으니까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걸 듣고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당신은 또 뭔데? 그거랑 상관없이 당신 지긋지긋해서 헤어지는 거야. 이것 봐. 남의 핸드폰 마음대로 열어보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당신이 알아? 그만하자 진짜. 뭘 그만해. 난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어. 어머니가 나눈 메시지 처음부터 봐야겠어.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저는 다시 보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에게 무력을 행사했어요. 저를 내팽개치려고 안간힘을 쓰던 남편을 전 이길 수가 없었죠. 엉망이 된 집을 뒤로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전 정신없이 친정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와보고선 친정엄마 아빠는 너무나 속상해하셨어요. 그동안 걱정하실까봐 아무런 말도 못했었는데 그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모두 해드렸죠. 제 얘기를 듣고선 부모님은 정말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 자식,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안 그래도 뺀질뺀질 아분하고 속을 안 보여주는 것 같더니만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너 앞장서. 내가 그 시댁 찾아가지고 뒤집어 엎을 테니까. 엄마 됐어.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면 돼. 시모랑 메시지 나눈 것도 다 찍어놨어. 딴 생각 있으니까 먼저 이혼 얘기 꺼낸 건가 봐. 뒤에서 저러고 있었으니 소송이라도 해야지 뭐. 그래, 뭐 잘난 거 있다고 남의 딸 이렇게 함부로 해? 지역 유지면 다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둘 거야. 친정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시댁 부모님을 소환하셨어요. 집으로 들어온 시부와 시모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선 깜짝 놀라셨죠. 시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뒤따라온 남편의 등짝을 치셨어요. 그러고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부족하게 키웠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아무래도 고소를 하게 되면 저도 난감한 상황이라. 지금 난감이고 뭐고 말할 상황이에요. 이 꼴을 만들어 놓고선 뻔뻔하게 집을 나가요.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딸한테 고소고 이혼 소송이고 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고소만은 참아주십시오. 이 집 며느라이한테 다 넘기겠습니다. 당장 도장 찍어드릴 테니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얼만 줄 알고? 이거 2억이야. 근데 이걸 다 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소문나면 폭력 쓰는 자식 있는 애비가 하는 돼지 농장이랑 거래하겠어? 헉이나 좋다고 하겠다 아주 그냥. 엄마고 자식이고 애비 앞길을 다 막는구나.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 시댁 돼지 농장은 가족 친화 업체로도 지역 내에서 신문까지 날 정도였는데 만일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 시댁의 명예는 그대로 실추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아파트를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죠. 사실 저 역시 남편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전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치킨집을 정리했어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설렁탕집이 좋을 것 같아 엄마 미용실 근처에 설렁탕집을 열게 되었죠. 이혼 후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제 윤서방 아니 네 전 남편 아니니? 저 옆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인간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까지 끼고 다니냐? 왜? 근데 아는 사람이야? 아, 쟤 내 친구 딸이네. 어머, 어떻게 쟤랑 만나는 거지? 이상하네.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가 이상해? 뭐 엄마랑 친한 사람이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 그 친구가 자기 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때 보여줬던 남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참 이상하네. 너랑은 한 3살 어릴 거야. 여기 동네에서 나고 자라긴 했는데 학교가 다르니까 너 모를 수도 있겠네. 그래? 하긴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다. 그치? 작년에 갑자기 결혼한다면서 타지에 있다가 다른 남자랑 여길 왔거든. 그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혼을 한 해 만에 난리더니만 근데 그 와중에 헤어지고 벌써 저놈 만나는 거야? 저놈이나 쟤나 정말 정신머리 없는 거 똑같나 보네. 끼리끼리 만난다 정말. 끼리끼리 만나.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10개월도 안 돼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 친구의 딸이었는데 타지에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서 고향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났었는데 벌써 헤어져서 전 남편을 만난 거였죠. 어차피 헤어진 상태고 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 오며 가며 듣게 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죠. 그 후로 1년 뒤 이혼을 한 지 3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마주치게 됐어요. 역시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전 며느리 아니야. 그동안 잘 지냈니? 제가 잘 지내든 말든 신경 끄시고 가는 길 가시죠? 넌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예, 너 이 아기 누군지 아니? 내가 너 배 아플까봐 말 못했는데 뭐 어차피 너도 같은 지역 사니까 듣긴 들었겠지. 우리 성배 결혼해서 애 낳았어. 봐라, 너무 예쁘지? 어쩜 우리 아들 똑 닮았다. 부럽지? 애 못 낳는 며느리 이혼시키고 애 낳는 새 며느리들이니까 우리 집에 아주 경사가 났다. 경사 났어. 아줌마, 배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 아이는 아줌마 성격이나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어찌나 유치한지. 전 며느리한테 자랑하는 아줌마 보니까 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결혼 참 잘했다고요. 절 보며 야구를 하는 식으로 말하는 전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러세워서 하는 말이 손주 자랑이었죠. 그냥 갈까 싶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농담 삼아 한마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 벌써 돌이에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성배신 하나도 안 닮았네요. 머리도 직모에다가 피부도 왜 이렇게 하얘? 코도 성배신 주먹코인데 얘는 오똑하니 예쁘네. 그냥 엄마 닮았지 뭐. 그리고 어릴 때 얼굴은 계속 변하는 거 모르냐? 애도 안 낳아봤으니 뭘 알겠어? 애 안 낳아봐도
아빠 안 닮은 건 알겠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친자 검사라도 해보세요. 아줌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가 검사하는 거. 허참, 그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그래. 그래, 이제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말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사색이 돼서 씩씩거리며 돌아서는 시모의 태도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저 제가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5개월 뒤 동네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용실에 갔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쑥덕쑥덕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엄만 절 슬쩍 부르더니만 사실을 알려줬어요. 전 엄마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아이 얼굴 보니까 모르는가 보네. 저번에 그놈, 아니 왜 네 전남편 있잖아. 그 집안 아주 난리가 났어. 쑥대밭이 됐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난리가 났다니. 뭐 이번에 애 돌잔치도 했다던데? 애도 봤어? 그 애 있잖아. 글쎄 네 전남편 애가 아니란다. 뭐? 전남편 애가 아니라고? 진짜로 아니었던 거였어? 어떻게 알았대? 아유, 전부터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었나 보더라고. 그 집에선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쉬쉬했는데 시부가 뭔가 이상했다나 봐. 시부가 나서서 검사하자고 해서 했다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 아이 누구 앤데? 아유, 그게 또 내가 전에 말했지? 네 전 남편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아이 그 남자애라더라. 어쩜 그 여잔 간도 크지. 네 전 남편 만나면서도 몰래 양다리를 걸쳤었나 봐. 전 시모를 골려주려고 그냥 지나치는 말로 당신 아들 하나도 안 닮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사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오며 가며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집안에선 알게 모르게 불신이 생겼던 거였죠. 모두가 아닐 거라며 회피하고 있었지만 시부가 나서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결과는 역시나 친자 불일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엔 난리가 났었다더라고요. 전 시모는 설렁탕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고 싶었는지 전 시모가 쏟아내는 말을 듣고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너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보고 골탕 먹으라고 입국 다물고 있었지? 다 알면서 말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아줌마? 내가 뭐 아줌마서 모를 줄 알아요? 나랑 이혼하고 아들 멀쩡하게 임신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먼 엄마 가게 앞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그렇게 사람 상처 줘놓고서 벌 받으니까 그것도 내 탓 같아요? 그럼 이게 네 탓 아니고 뭐야?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 들통날 때까지 한마디 안 한 거잖아?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눈을 기는 거야?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그러게 아들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제 말이라도 들었어야죠.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여기서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이 사람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왜 그 좋은 며느리를 놔두고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가지고는. 다 당신 때문인데 어디서 하소연이야? 당장 나와. 뒤늦게 들어온 전 시부가 전 시모를 끌고 가면서 사과를 하셨지만 전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악행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단순히 아이가 친손주가 아니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미용실에서 엄만 싱글벙글 웃으며 저에게 얘기를 털어놨는데 전 그 얘기를 듣고 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신났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오늘 이 얘기 너한테 해주려고 얼마나 설레고 있었는지 아니? 참 세상 나쁜 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다 그게 업보로 돌아온다고 하더니만 딱 그 꼴이네. 왜? 또 무슨 일인데? 뭐 누가 벌이라도 받았어? 네 전 시댁 있잖아.
그 여자애 결국 도망쳤다더라. 손주 낳자마자 그 여자 이름으로 집이며 차며 명품 가방이며 이것저것 다 해줬나 보더라고. 아들 손주였으니 오죽했겠어? 근데 그거 다 처분하고 도망갔대 글쎄. 정말? 아휴, 그 집도 대단하다. 손주 낳아줬다고 재산을 그렇게나 줘?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네 전 남편 그 엄마가 해주라고 해서 해줬다더라. 남의 딸 눈엔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만 꼴 좋다 꼴 좋아. 거기 여자네 집안이 홀어머니라 좀 힘들었거든. 거기도 도와주고 뭐 물심양면으로 아주 퍼다 줬다던데 이제 도망까지 갔으니 어쩔 거야.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집안은 결국 저에겐 입막음하려고 2억짜리 집을 넘겨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를 위해 또 며느리에게 돈을 퍼다 줬던 거였어요. 아마 시모도 자신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 더 오버하면서 그걸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며느린 도망을 가고 시댁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상처까지 입었나 보더군요. 얼마 뒤 남편의 볼링장도 잘 운영되지 않아 손님이 없어서 망해버렸고 작년에 정리를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됐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보, 다리 안 아파? 내가 주물러 줄게. 배도 무거울 텐데. 오늘은 내가 저녁 할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아이, 됐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하면 되지 뭘. 아니야, 당신 오늘은 쉬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어떻게 고생을 시켜. 금방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기다려. 지금 전 평생을 함께할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도 한 번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 저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차 떠나고 새차 온다고요. 이 말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걸 참지 못하는 절 아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인과응보는 존재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간혹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과응보는 비록 시간차는 있지만 사람 차는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결국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국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시청자님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저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